오늘은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제가 예전에 하글런드, 아킬레스의 뒤쪽이 튀어나오면서 아픈 그런 질환들, 흔히들 이제 하글런드 병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내시경으로 치료한 걸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부착부 힘줄염, 아킬레스건이 이제 뒤꿈치 뼈에 딱 붙는 그 부착점에서 염증이 생겨서 자꾸 뼈가 자라고 그런 부착부 힘줄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었는데, 그 두 가지를 좀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아킬레스 부착부 힘줄염을 하글런드로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, 물론 이제 하글런드를 뭐 아킬레스 부착부 힘줄염이라고 알고 계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대부분은 아킬레스 부착부 힘줄염을 하글런드로 알고 이제 오신 분들이 좀 상당히 좀 많아요. 물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고 대부분이고, 이 하글런드라는 그런 질환이 아킬레스 부착부 힘줄염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니까 대부분은 그게 같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도저히 뭐 이렇게 보존 치료로 해서 안 됐을 때 결국 이제 수술로 갈 수 있는데, 그럴 때 반드시 두 개를 같이 정리를 하거든요. 하글런드만 남겨놓고 부착부만 하는 거 아니고, 부착부는 안 하고 하글런드만 할 수는 있는 거죠. 근데 부착부 힘줄염에 대한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 하글런드를 같이 정리를 해요.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하글런드를 남겨놨다가 그게 또 이렇게 염증을 좀 일으키거나 그러면 수술 부위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제 같이 정리를 하는데, 오늘은 이제 아킬레스 부착부 힘줄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, 물론 이분도 하글런드 같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어요. 하글런드가 있으니까 부착부 힘줄염이 생긴 건지, 아니면 부착부 힘줄염이 있었는데 하글런드 같이 영향을 받은 건지는 모르지만, 대부분 하글런드는 이제 선천적인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원래 그냥 생긴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생겨 있는 경우가 많아서, 아마도 하글런드 때문에 아킬레스 건이 좀 자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맞긴 하겠죠. 근데 뭐 그거는 뭐 처음 사진을 찍어보나 그런 거는 대개는 없을 테니까 알 수는 없어요. 일단 오늘 찾아오신 분은 37살 이제 남자 환자분이고, 양쪽이 다 아파요. 양쪽 뒤꿈치가 계속 아프고, 캠퍼스 내에서 이제 그 컴퓨터 이렇게 전산 작업하면서 이제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걷고, 이제 가서 또 고쳐주고 또 저희 가서 걷고 막 그런 분이래요. 걷는 게 너무 많은 거라고. 도저히 이제 아파가지고 직업적으로 이거 못하겠다고 해서 이제 찾아오셨는데, 이제 처음에 이제 엑스레이 좀 찍어봐야죠. 엑스레이 찍어보면 오른쪽 뒤꿈치에 보면은 여기가 뼈가 좀 이렇게 좀 자라있는 게 있죠. 여기도 좀 그래요. 원래 오리지널 라인은 아마 이렇게 였을 거예요. 아마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오리지널 라인일 거고, 보면 아킬레스가 이제 이렇게 좀 원래 붙어 있어야 될 텐데, 그 부착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뼈가 이제 이렇게 좀 자라있는 게 좀 보이는 거죠. 전형적인 이런 것들은 이제 아킬레스 부착부 힘줄염에서 생기는 그런 아킬레스 건 내에 생기는 그런 뼈고, 여기 보이는 요 톡 튀어나온 요 놈, 요 놈이 이제 하글런드인 거죠. 요 분은 하글런드 병변이라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, 붙잡부 힘줄염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른쪽은 이렇고, 왼쪽도 보면은 오른쪽보다는 약간 좀 덜한 것 같긴 한데,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좀 뼈가 있고, 요 아래도 뼈가 있고, 여기도 하글런드가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양쪽이 이제 거의 비슷한 상태인데, 옆에서 찍은 사진이죠. 엑스레이가 옆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옆에서도 사실은 작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. 꽤 좀 뼈가 튀어나왔어. 저 정도면 뒤에 좀 이렇게 좀 튀어나온 게 보이겠다 싶은데, 저거보다는 훨씬 더 커요, 실제로는. 왜냐, 아킬레스 건은 이제 되게 좀 큰 힘줄이기 때문에 이게 넓이가 있어. 물론 이제 두께도 있지만 상당히 넓어요. 거의 성인에선 거의 한 3cm 가까이 돼. 이 엑스레이는 2차원이니까 옆에서 봐도 좀 커 보이는데, 이걸 3차원으로 이제 찍어 보면 저거보다는 훨씬 더 넓어. 그러니까 되게 저렇게 보이면 뼈가 작지 않다, 상당히 크다, 그거를 미리 좀 짐작할 수가 있고. 그래서 이제 이 상태 같으면 이제 엑스레이로도 뼈 자란 건 좀 알 수가 있는데, 정확하게 이제 힘줄의 상태를 봐야 돼요.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힘줄의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저 뼈만 정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, 힘줄도 뭔가 조치를 해야 돼. 힘줄을 뭐 변연절제,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꾸며주든, 너무 심하게 이제 광범위하게 힘줄이 안 좋으면 다 날리고, 뭐 발가락으로 가는 힘줄을 아킬레스 건 대용으로 해서 뭐 이전을 하든, 하여튼 그 힘줄의 상태에 따라서도 수술 방법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, 반드시 MRI를 찍어가지고 아킬레스 건의 상태를 확인을 해야 이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좀 치료를 할지를 좀 결정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MRI 이제 찍어 보세요 하고선 찍어 보죠. 예. 오른쪽 보면은 상당히 좀 커. 예, 실제로는 아까 보면은 그 하글런드 그 뒤쪽에 있는 이제 부착부에 있는 그 뼈가 보면 중간에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, 실제로 MRI 보면 거의 이렇게 그 아킬레스 건 내를 거의 꽉 채우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보면은 색깔이, 그 뼈의 색깔이 여기도 하얗고 여기도 하얗고 이렇게 보이거든요. 정상적인 부분은 요건데,
상당히 염증이 좀 심한 그런 거고요. 뼈 색깔이 하얄수록. 그 다음에 보면 여기도 하글런도 있는데도 약간 색깔이 조금 달라요. 한 요만큼 보면 약간 더 하얗게, 원래 오리지널 그 까만 뼈보다는 조금 하얗게 보이는데, 이것도 하글런드 자체도 뭔가 자극을 좀 주고 있다는 소리예요. 그래서 아, 이 사람은 두 개를 다 좀 동시에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,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고요. 예.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아킬레스 건도 보면은 그 주변으로는 조금 이제 색깔이 좀 안 좋아요. 원래 정상 색깔은 이제 이렇게 까만 게 정상 색깔인데, 이 주변으로는 조금 색깔도 좀 좋진 않거든요. 번염이 같이 당연히 있는 거죠. 예. 그래서 아킬레스 건도 아마 좀 저 정리할 때 좀 안 좋은 부분들은 좀 변연 절제를 좀 해야 되겠다, 이렇게 좀 계획을 좀 잡을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반대쪽도 왼쪽도 마찬가지로 좀 보면 상당히 좀 뼈 색깔들이 그 하얗게 좀 자극을 많이 받는 거, 그 다음에 하글런드 쪽도 조금 색깔 좀 안 좋고요. 아킬레스 건도 아래쪽은 조금 일부 색깔이 좀 안 좋아요. 그래서 양쪽 다 거의 좀 비슷한 상태고, 엑스레이보다는 이제 여러 커트로 나눠서 찍어보면 뼈가 생각보다 좀 생각보다 아니지, 그냥 크다. 그냥 엑스레이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제로는 좀 많이 큰 편이다,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충격파를 뭐 10대 번도 하고, 뭐 주사도 한 10번 이상 쓰고, 뭐 깔창 같은 것도 하고, 스트레칭은 뭐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, 나는 이제 도저히 이 직업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. 이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직업 난 그만 때려치우고, 그를 나는 고쳐서 살아야 되겠다. 너무 불편하다.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요. 그 정도면 이제 보존 치료는 충분히 했던 거고, 이제는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합시다. 예,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 결정을 했어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전에 CT를 찍어보면 이제 그 뼈의 크기, 뒤쪽에 있는 뼈의 크기를 훨씬 잘 볼 수가 있는데, 보다시피 엑스레이로 우리가 봤던 데는 이제 이 정도를 본 거지만, 실제로 뼈는 이만큼이 다 이렇게 해서 다 넓게 좀 다 자라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만큼을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해야 이제 이게 확실하게 뒤에 튀어나온 거 아픈 부위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정도 보면 아, 이게 엑스레이로 보는 것보다는 크구나, 볼 수가 있고,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왼쪽 이렇게 보였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 부위도 이만큼을 다 이렇게 깎아내야 이게 좀 제대로 좀 튀어나온 부분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, 상당히 좀 넓은 부위를 광범위하게 다 정리를 해야 돼. 그냥 딱 엑스레이로 조금만 톡 빼내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MRI하고 CT를 찍어서 이제 타겟 부위를 정확하게 하고 이제 들어가죠. 일단은 이제 저는 그 수술하는 방식이 이제 다른 병원들에서는 아예 그냥 쭉 절개하고 그 하글런드하고 부착부 힘줄염에 있는 그 뼈를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꼬매는 식으로 하는데, 저는 최대한 정리하는 거니까 하글런드와 그 부착부 힘줄염에 있는 뼈 중에 내시경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내시경으로 해요. 그래서 내시경으로 일단 최대한 해놓고 그리고 나서 절개를 하는데,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절개 범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예. 아킬레스 쪽 수술을 했을 때 아킬레스 건 파열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이런 아킬레스 건 염도 그렇고, 이 뒤쪽 뒤꿈치 쪽을 절개를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감염이에요. 감염. 예, 상처가 안 붙는 거. 그 부위가 워낙 좀 타이트하고 아무것도 없어. 이 피부 아래 그냥 딱 건만 있어. 근육도 없고. 그러니까 거기는 되게 염증도 좀 잘 생기고 잘 벌어지기도 하고 되게 골치 아픈 부위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째려고 노력을 해요. 예. 근데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. 정형외과 의사 같으면 누구나 다 거의 크게 째는 거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내시경을 좀 그렇게 병합해서 절개를 하면 예전 방식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는 좀 절개 범위를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, 뭐 사실 모든 과정을 다 내시경으로 하면 좋겠지만, 그렇게 외국에서는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, 그래서 가는 거는 최대한 그 내시경으로 해서 절개하는 거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해요. 그래서 왼쪽도 내시경으로 해서 들어가서 이제 안에 이제 보면은 요게 하글런드의 끝머리 정도거든요. 요게 뾰족한 부분. 그래서 다 이제 이 뒤쪽에 이제 아킬레스 건이 보이고 이게 하글런드가 보이는데, 요걸 다 이런 식으로 절삭기로 해서 좀 갈아내면서 내시경 최대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.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요 하글런드 부위 확인하고 절삭기로 다 정리해서 최대한 하여튼 내시경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하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절개를 하는 거죠. 여기 지금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전부 다 뒤에 아까 그 목표했던 그 뼈는 다 왕창 다 제거를 했고요. 예. 뒤에 이제 그 아킬레스 건 봉합용 그 실을 이제 뼈에다 심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 실을 이용해서 아킬레스 건을 다 이런 식으로 다 통과를 해가지고, 지금 보면 아킬레스 건 좀 통과를 했죠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보면은 이 까만 또 실들이 있는데, 저거는 아킬레스 건 내에 아까 보면 이제 하얗게 좀 건염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 건염이 있는 부분 그대로 놔두고 봉합을 해버리면 그 부위 때문에 또 아플 수 있어요. 그래서 아킬레스 건을 좀 가운데 좀 갈라서 건염 있는 데를 최대한 좀 찾아서 다 정리를 하고,
좀 괜찮아 보이는 힘줄끼리 다시 모아서 봉합하고 그대로 이제 뼈에다 붙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뼈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아킬레스 건염까지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붙여줘야 이제 결과가 좋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뜨고 나서 제일 단단한 방법이 이제 수처 브릿지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X자로 해가지고 이제 다 뼈에다가 단단하게 딱 이렇게 눌러 놓는 식으로 이제 봉합을 하는데, 그 어깨 쪽에서 회전근개 봉합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, 이제 이게 가장 뼈에다 붙이는 방법 중에는 가장 단단한 방법이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수술장에서 좀 구부렸다 폈다 해보면 뭐 사실은 풀각도로 다 해도 전혀 틀어지거나 당겨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. 그만큼 단단한데,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환자가 힘을 안 주고 걷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제 의사가 좀 조절해가면서 하는 거니까 가능하지만, 뭐 그렇다고 해서 바로 걸을 수는 없는 거죠. 예,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뼈하고 좀 붙어야 이게 안전하니까, 예, 뭐 수술장에서 나와서 뭐 하루 이틀 지나서 바로 걸어라 그렇게 얘기는 당연히 안 하죠. 근데 수술장에서 어느 정도 좀 구부렸다 폈다 해보고 충분히 튼튼한 거 확인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보면은 왼쪽도 지금 보면 아까 그 내시경으로 한참 가른 것도 있지만, 그거 말고도 이렇게 절개해서 떼낸 것도 상당 부분 좀 많이 떼낸 거 좀 볼 수가 있어요. 예.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아킬레스건 부착 부에다가 이제 실을 심고 이런 식으로 통과해서 이런 식으로 좀 다 봉합하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, 예, 상당히 좀 많은 뼈 조각들을 좀 정리를 추가적으로 내시경으로 갈아낸 거 말고도 한 걸 좀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보면은 이제 아까 튀어나왔던 그런 뼈 조각들, 하글런드 그런 거 다 없어졌죠.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평평하게 좀 돼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왼쪽도 마찬가지로, 예, 이런 식으로 좀 평평하게 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, 아까 이제 하글런드 이렇게 튀어나왔던 것과 여기 있었던 그 뼈 조각들 그런 것들은 다 지금 정리가 된 상태예요. MRI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좀 부착돼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, 원래 오리지널로는 한 요 정도쯤 부착을 시키는 게 원래는 더 맞긴 하겠죠. 근데 일부러 조금 앞쪽에다 좀 심어 놓은 거는 너무 타이트한 거 좀 피하는 게 좀 좋고, 아킬레스건이 생기는 그런 원인 자체가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면, 아킬레스건이 좀 짧아졌거나 내지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근육이 너무 타이트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자꾸 잡아 당기는 힘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살짝 앞에다 심어 놓으면은 아킬레스건이 약간 길어지는 효과가 있어요. 물론 이 정도 했다고 해서 아킬레스건에 힘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. 예, 그리고 뒤로 튀어나온 부분, 아킬레스건 자체도 사실은 두꺼워져 있거든요. 대부분 이런 분들은 뼈 때문만은 아니야. 이 아킬레스 건염이 오래되면 아킬레스건 내에도 뼈가 생기지만 건 자체도 두꺼워져요. 이 건염 때문에. 그래서 건 자체도 조금 안으로 밀어 넣어야 나중에 이제 뒤쪽으로 실질적으로 튀어나온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. 그냥 뼈만 발라내고 건을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나중에 튀어나온 건 똑같아. 그냥 보기에는. 건 자체의 두께를 뭐 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건을 조금 앞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좀 집어 넣는 거예요. 그래야지 이제 뭐 눈으로 보기에도 좀 튀어나오고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, 아킬레스 건으로 가는 그런 어떤 텐전도 조금 좀 줄이면서 나중에 좀 재발을 좀 어느 정도 막는 역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약간 일부러 앞쪽에다가 좀 부착을 좀 시켜 놓은 거예요. 반대쪽도 보면은, 예,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부착되어 있고, 예, 여기도 반대쪽도 보면 약간 앞쪽으로 해가지고 좀 부착을 좀 해놓은 거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면 대략 한 5주 정도 그 깁스를 하죠.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상처도 있고 좀 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반깁스를 좀 해놓고, 상처 괜찮은 거 확인하고 붓기가 빠지면 이제 통깁스로 바꿔요. 그래서 5주까지, 그러니까 통깁스 한 4주 정도 하겠죠. 예, 그리고 나서 총 5주가 되면 깁스를 풀고 이제 그 워커 부츠라고 해서 특수한 신발을 신고 이제 딛기 시작하는 거죠. 예,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하진 않죠. 사실 양발을 동시에 했으니까. 예, 대부분 이제 한쪽하고 이제 한 3개월 있다 반대쪽을 하는데, 뭐 이분은 나는 아예 그냥 퇴사했고 나는 그냥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한 번에 하시겠다고 해서 이제 양쪽으로 같이 한 거고, 이럴 경우에는 좀 사실 초기 힘들죠. 5주까지는 발 못 디디니까 휠체어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. 이제 그거를 각오하고 환자분이 선택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일단 5주 지나서 이제 워커부츠 신기 시작하면 목발 좀 짚으면서 한 1, 2주 정도 지나면 목발 떼고 워커부츠만 신고도 좀 다닐 수가 있죠. 그래서 대개 이제 워커부츠 한 3개월까지는 착용하라고 하고, 3개월 지나서는 운동화, 슬리퍼 뭐 그런 정도 신을 수 있고, 한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슬슬 어떤 운동 같은 거, 예, 조금씩 이제 시작할 수가 있죠. 근데 뭐 6개월 됐다고 해서 풀로 운동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워요. 대략 한 8개월, 9개월 그 정도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좀 런닝이라든지 등등등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고, 6개월 정도 지나면 뭐 그때는 이제 그래도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, 3개월 지나서 이제 워커부츠를 뗐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대략 수영하고 자전거, 실내 자전거 정도, 예, 그 정도는 가능한 거예요.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튀어나왔던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, 통증도 이제 줄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재발해서 또 잘하는 경우는 아직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,
이론적으로는 재발을 할 수는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저게 다 붙어서 이제 괜찮아졌다고 하더라도 또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했어. 매일 아침에 내가 뭐 일주일에 한 4-5번씩 조기 축구하고 뭐 주말마다 한 4-5시간씩 뭐 뛰고 마라톤 맨날 하고 그러면 나중에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죠. 왜냐면 건염은 또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과하게 쓰면. 근데 경험상 보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좀 고생을 해가지고 고치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, 본인이. 예, 또 이렇게 약간 하다가 좀 아파질 것 같으면은 스스로 좀 줄이고 해서 이제 그래서 재발을 잘 안 하는 게 아닌가. 근데 이론적으로야 당연히 뭐 다 나아졌어, 괜찮아, 또 옛날처럼 빡세게 해, 또 5년 10년 지나면 재발할 수도 있겠죠. 근데 뭐 아직은 제가 재수술하는 경험은 없어서 그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거에 대한 어떤 대규모 스터디는 없기 때문에 재발이 어떻다 그건 잘 아직 모르겠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, 재발할 수도 있는 거다. 잘 쓰셔야죠. 고생 엄청 하셨으니까 또 이런 고생 겪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아킬레스건 부착부 힘줄염을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치료하는지, 도저히 이제 보존적 치료가 안 됐을 때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어요.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이게 아킬레스 힘줄염, 그 다음에 부착부 힘줄염, 축구, 마라톤 그거 하시는 분들 적지 않더라고요. 일단 보존 치료가 원칙이고 좀 덜 쓰고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하면 되게 괜찮은데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도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좀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좋은 선생님 찾아가셔서 치료 잘 받으시면 해결 방법이 다 있어요.